안녕하세요. 테린이 아빠입니다.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보통 상저하고 패턴의 종목군들을 일부 포트폴리오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특히 지금 6월 25일날 저녁 11시에 찍고 있는데 6월 25일날 보니까 이제 자동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자동차가 전형적인 상저하고 패턴에 해당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포트폴리오에 챙겨놔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속의 엑셀 파일은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라떼 이상 회원분들은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에 참여 가능합니다. 초대 주소는 회원 전용 게시물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유사 투자자문 법령 때문에 댓글 기능을 정지해 놓았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늘 이제 드디어 자동차가 움직였습니다. 그럼 자동차가 왜 움직였을까? 저는 자동차가 가장 올해 시세가 시장이 이렇게 달리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던 이유는 결국 관세 때문이다. 이 관세에 대한 격정이 쌓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실적이 2분기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 그 관세 우려가 해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어떤 뉴스가 떴었냐면, 첫 번째는 이제 한국과 미국이 드디어 이제 고위급 협상에 돌입을 했다. 관세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일정상으로 관세는 이제 7월 8일까지는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7월 8일 이전에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어떤 뉘앙스의 기사들이 나오면서 미국과의 어떤 협상에 돌입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한국과 미국의 어떤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일본과의 미국의 이 자동차가 어떻게 관세가 정해질 것이냐라고 하는 게 또 핵심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바라봐야 되는 어떤 시기가 있고, 이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토요타는 트럼프 관세에 못 버텨가지고 결국 자동차 판매 가격을 인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은 이게 중고차 가격인데 중고차 가격이 YY로 올라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게 이제 미국 중고차가 트럼프 관세 때문에 재고가 부족하고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차도 같이 가격을 올리더라도 가격 저항이 좀 낮을 것이고, 게다가 이제 아시다시피 현대차와 기아차의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의 영업이익률이, 기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두 자릿수고 현대차도 이제 한 자릿수 후반인데, 여기서의 이 정도 영업이익률이면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서라도 충분히 마켓쉐어를 이번에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우려가 있더라도 결국 이제 시장은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싶어 할 것이고, 거기에 더불어 지금 상법 개정도 7월 4일까지 이제 처리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안 그래도 이제 기아차랑 현대차는 고배당주기 때문에 이 7월 말에 있을 세제 개편까지 고려를 하면 배당의 어떤 분리과세에 대한 효과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주가가 또 반응할 수 있을 것이고, 또는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시장에서 또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은 아니겠죠. 현기차에서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메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메인은 결국 미국의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이 시장 상황에서 결국 관세라고 하는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그러면 현기차가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관세 우려 때문에 싸져 있기 때문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센 거를 사야 되는데, 방산 같은 경우는 어제 팔았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가, 방산은 나토 정상회담이 가장 큰 이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상반기에 우리가 다시 리마인드를 해보면, 상반기에는 너도 나도 관세에 대해서 피해가 적거나 없는 업종들을 많이 플레이했어요. 뭐 엔터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는 방산은 유럽에 수출하니까 뭐 문제가 있겠어? 그 다음 조선은 오히려 미국과의 협력 때문에 수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걸로 이제 플레이를 했다면, 이제 하반기에는 이런 종목들, 상반기에 강했던 종목들이 하반기에 더 세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방산이 먼저 시세가 끝난 이유가 방산이 먼저 주가가 달리고 있었고, 거기다가 나토 정상회담보다 더 센 매크로 이벤트는 하반기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방산이 조정을 받았다, 달렸다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이면,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이쪽이 좀 쉴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내가 상반기보다 센 하반기를 뭘로 잡아갈까라고 고민을 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레 볼 수밖에 없는 건 관세 피해주입니다. 그래서 그 관세 피해주의 대표적인 게, 그리고 밸류에이션 싸고 이익 잘 나오고 배당도 많이 주는 게, 그 중에 탑픽이 제가 볼 때는 고를 수 있는 건 자동차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벨 관점에서, 포트폴리오의 바벨 관점에서 자동차를 어느 정도 깔고 있어야 될 상황이 점차 온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LS증권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이제 관세 때문에 관세 피해주로 굉장히 소외가 됐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해소가 될 것이고, 해소가 되면서부터 순환매로 시작을 돼서 현기차에 반영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마켓 쉐어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들이 꽤 있다라고 하는 게 시장 참여자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아시다시피 최근에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20일 날에는 크리스토프 윌러가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또 이야기를 했었고, 이 사람들이 전형적인 매파위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24일에는 강성 매파로 불리던 보먼 금융감독 부의장이 7월에 금리 인하를 하려고 했던 거죠. 하겠다라고 이제 그런 뉘앙스를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매크로 상황에서도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결국 금리 때문에 또 피해받았던 게 현기차라고 한다면, 지금 7월 달에 이제 이벤트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7월 말에 FOMC가 있어요. 그래서 7월 달 들어가면은 시장 참여자들은, 야, 이거 금리가 이번에는 그래도 본격적으로 이제 인하가 시작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관세가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데, 그러면 관세 피해주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자동차가 아마 포트폴리오에 없는 사람들보다는 있는 사람이 훨씬 해피한 달이 7월 달에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기존의 뭐 구조적 주도주들, 뭐 예를 들어 뭐 원전 이런 것들은 계속 바라보면서 있더라도, 지금 이제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에 들어갈 때 항상 주도주가 일부 주도주들이 교체되는 현상들을 우리는 많이 목격을 합니다. 가장 가까웠던 시기가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차 전지가 시세가 끝났던 게 7월 말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저는 항상 한국 시장이 6월 중순을 지나고 나면, 6월 말을 지나고 나면 상반기 동안 달렸던 주도주가 쉬는 모습들을 많이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쉬었던 것들이 다시 움직이는 건 뭐 가을부터 다시 움직이는가, 이런 식으로 많이 봤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는 지금 나토 정상회담 이후로 방산이 쉴 가능성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러면 이외의 수급으로 만약에 지금 수급이 완전히 이제 비워져 있는 상태에다가 거기다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는 이벤트가 있는 자동차도 포트폴리오에 좀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 이쪽은 수급이 비워져서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꽤 괜찮은 타이밍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다 지금 어제 영상에서도 방산 줄이고 증권이나 지주 이런 쪽으로도 많이 플레이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지금은 관세 피해주 쪽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